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한빛이라고 하고요. 네, 온체인 페르소나 이 주제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디사이버 미디엄에는 온체인에서 보물찾기 팀에서 발간했던 지갑 페르소나 분석 글이 있는데요. 약 2년 전에 나온 글입니다. 저는 이 글을 바탕으로 디파이 페르소나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얼마 전에 영성님이랑 같이 해커톤에 참여를 했었는데, 이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지갑 페르소나를 정의할 수 있고, 또 이걸 어떻게 디바이 활용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우선 온체인 데이터가 가진 잠재력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고요. 또 온체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갑의 행태를 분석하는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다음으로 사람의 MBTI처럼 원래의 성격을 부여하는 원래 페르소나를 분석하고 이후에는 원래 페르소나를 정의하는 과정에 5단계가 있는데요. 그걸 5단계에 걸쳐서 살펴볼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도출한 페르소나를 디파이 이용하는 방법을 두 가지 케이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원래 페르소나란 무엇일까요? 이 원래 페르소나를 저는 사람의 MBTI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갑의 트랜잭션을 온체인 데이터로 다 누구나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뭐 각 지갑의 활동 주기라던가 트랜잭션 내용, 이 보유한 토큰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온체인 데이터를 잘 이용하면 각 지갑의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한 자료를 통해서 페르소나를 검증하게 되면 이 지갑 소유자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고 또 해당 지갑의 미래 활동까지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서로 다른 페르소나를 가진 지갑들을 비교하다 보면 또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을 거고요. 또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지갑의 페르소나를 파악하게 되면 B2B 사스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페르소나를 앞서 제가 말씀했을 때 5단계를 거쳐서 이제 정의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먼저 하나씩 말씀드리기 전에 요약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분석할 지갑의 대상을 선정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갑 선정이 끝났으면 지갑 안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이 기간과 범위를 설정을 할 거고요. 네, 다음으로는 유효한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하고 이 데이터셋을 확보를 합니다. 이후에는 페르소나를 도출하기 위한 점수 체계를 만들 거고, 마지막으로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페르소나를 도출하는 이 5단계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의미한 지갑 자체를 선별하기 위해서 분석할 대상을 좀 선정을 해야 합니다. 저희는 트랜잭션 활동성, 그리고 자산 보유량과 다양성, 디파이 프로토콜 상호작용 등을 기준으로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1100개 정도의 지갑을 선별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데이터 수집 범위와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한 건 아닌데 2024년 한 해 동안 이더리움이랑 옵티미즘, 메인넷에 있는 지갑의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기준을 세울 수 있겠죠. 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결국에는 이 데이터셋을 어떻게 뽑아내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지갑에서 추출 가능한 데이터를 앞서 잘 확인을 했고, 이걸 잘 추리고 해석하는 작업이 페르소나 정의의 핵심이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팀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뭐 지갑이 상호작용한 서로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의 개수, 또 사용자가 상호작용한 다양한 덱스 플랫폼의 수, 그리고 사용자가 평균적으로 토큰을 보유하는 기간 등의 데이터셋을 수집을 했습니다. 물론 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을 수집을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보여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번째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페르소나 도출 기준을 점수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셋이 확정이 됐을 때 이제 페르소나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무엇인지 선별을 하고 각 데이터의 점수를 매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표에 보이는 것처럼 뭐 익스플로러, 다이아몬드 힌즈, 웨일, 디젠 이렇게 네 가지 페르소나 유형을 정의를 했고요. 각 유형의 특성을 반영하는 파라미터 설정하고 이거에 맞는 점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페르소나별로 중요한 특성이나 높은 점수가 할당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로로 점수를 다 합했을 때 전체 10점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익스플로러 유형이 있는데, 익스플로러 유형은 이제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터가 상호작용하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프로젝트 이용해서 파라미터에 10점 만점 중에 4점, 이제 높은 점수가 할당이 되었고요. 또 NFT 컬렉션 다양성에서도 3점으로 높은 점수가 할당이 되었죠. 다이아몬드 힌즈 유형을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 힌즈 자체가 오래 보유하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자산 보유 기간이 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가 할당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토큰을 오래 보유하는 그런 특성을 반영을 한 거고요. 웨일 유형 같은 경우는 덱스 볼륨이 5점으로 높은 점수가 할당되었는데 당연히 이제 거래소에서 대규모 거래를 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당을 했고 디젠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용하는 덱스의 다양성에서 4점 정도, 그리고 거래 빈도에서 3점 할당을 받았습니다. 다양한 덱스 플랫폼을 활발하게 이용하면서 또 트랜잭션 빈도가 높고 이런 투기적인 성향을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점수 체계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갑의 온체인 활동 데이터 분석을 하고 어떤 페르소나에 가까운지 객관적으로 또 판단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파라미터 점수를 합산했을 때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페르소나 유형이 해당 지갑의 주요한 성향으로 정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 나온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페르소나를 범주화했을 때 뭐 대략적으로 이런 이미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지를 보시면 뭐 익스플로러, 다이아몬드, 힌즈, 웨일, 디젠 다 각각의 특성이 있을 텐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제 특성이 페르소나로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지갑 페르소나는 이제 이 데이터 자체가 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영성님이랑 같이 고안했던 서비스는 이 디파이 맞춤 추천, 이 전략을 추천하는 거, 그리고 그 추천한 전략을 자동으로 서비스하는 거. 그러니까 자동으로 추천 전략이 있으면 그걸 실행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맞춤 투자 화면을 보면요. 왼쪽 상단을 보시면 각 유형별로 인기 있는 프로토콜 추천하고 바로 탐색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페르소나에 적합한 디파이 프로토콜이 무엇인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오른쪽 상단 보셨을 때는 포트폴리오 균형 조합, 그리고 유사 페르소나 인기 투자 같은 게 있고요. 비슷한 페르소나를 가진 원래들의 행동 패턴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투자 방법까지 제시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는 전체 추천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 뭐, 제가 어떻게 또 추천 히스토리 중에 놓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확인하고, 또 나중에, 네, 또 자동화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자동화 부분인데, 자동화는 사실 되게 여러 가지로 세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API 자동 최적화, 그리고 가격 알람 주는 가격 알람 서비스, 가스비 최적화, 페르소나 맞춤 전략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API를 자동으로 최적화하는 부분인데 수익률이 이제 설정한 임계값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자동으로 더 높은 API로 이제 프로토콜로 API가 있는 프로토콜로 자산을 재배치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기능은 항상 최적의 수익률을 추구하는 투자자를 위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가격 알림 서비스인데, 뭐 토큰 또는 NFT가 그 설정한 가격에 도달했을 때 알림을 받고 거래를 수행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정 가격대에서 뭐 매수나 매도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기능은 가스비 최적화인데 네트워크 가스비가 설정한 임계값 이하로 떨어졌을 때 트랜잭션을 자동으로 실행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스비가 높아질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 이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뭐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마지막이 제일 핵심적인 기능인데 페르소나 맞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I를 기반으로 페르소나에 최적화된 거래 방법을 추천을 받고 또 자동으로 실행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었던 기능이고 또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유저의 투자 성향에 맞는 맞춤 전략을 이제 바로 실행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동화 화면도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용자 페르소나 유형에 맞게 자동화된 투자 전략 그리고 거래 서비스를 설정하는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왼쪽 패널을 보면 현재 사용자는 익스플로러 타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네, 이 사용자의 페르소나 점수 8.7점이고 이제 활동체는 5개, 참여 프로토콜은 12개, 자동화 규칙 3개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자동화 성과 같은 경우는 원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일단 조금 간략하게 만드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난 30일 동안 목표한 P&L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얼마큼 달성했는지 뭐 퍼센트로 보여주는 표이고요. 오른쪽 상단 패널을 봤을 때는 현재 활성화된 자동화 규칙들이 뭐 여러 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또 활성화하고 그런 게 이 자동화의 핵심이겠죠. 네, 첫 번째로 표시된 자동화 규칙은 API를 자동화하는 부분인데요. 뭐 유니섭이나 커버 밸런서 등 다양한 프로토콜이 있을 텐데 API가 8% 미만으로 하락했을 때 API 8% 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유동성 풀로 자산을 재배치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 기능 같은 경우는 당연하게 뭐 유니삽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아니면 유니삽이나 커브 밸런서를 돌아가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NFT 가격 알림 기능인데 뭐 평소에 눈여겨보던 NFT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NFT 바닷가가 1.2더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뭐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트위터를 통해서 알람이 오고 자동으로도 특정 개수의 NFT를 구매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가 특정 그 1.2더 혹은 그 세팅한 값에 도달했을 때 몇 개를 구매를 하는 거죠. 또 하단 부분에는 자동화 활동 로그가 표시되어 있어서 이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작업 기록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동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 사용자는 투자 전략을 자동화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새 자동화 규칙 추가 버튼이 밑에 있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새로운 규칙을 또 추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볼까요? 네네. 네, 타겟 어디언스가 누군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 완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저희 할머니가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서비스를 추천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 디파이에 되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뭐 자산운용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들의 그 고객들의 분석 패턴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문지 같은 거를 작성을 하면은 그 사람한테 맞춤 포트폴리오나 맞춤 투자 방식이 나오는 걸로 이렇게 도출이 되는데, 예를 들어 구현을 하면 이제 네, 그러니까 퀘스처네어를 물어서 몇 살인가요? 뭐 네, 당신의 인컴이 그로스 인컴이 네. 얼마인가요? 뭐 뭐 당신은 리스키한 걸 좋아하나요? 어, 뭐 그런 거 그게 말고도 그냥 네, 그 스탠다드한 퀘스천이에요. 그냥 이름이랑 인컴 이런 거 물어보는 게 네. 아니고 뭐 만약에 내 자산이 얼만데 뭐 다음 달에 얼마가 빠져도 괜찮냐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그리고 소프트한. 당신은 몇 살에 은퇴하고 싶나요?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런 퀄리테이티브한 퀘스처네어들이랑 비교했을 때 이 해당 서비스의 약간 밸류 애드가 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타겟 유저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해커톤 참여할 때는 디파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유저를 타겟하긴 했어요. 그 뒤에 이제 뭐 리스크 프로파일링이나 오늘 발표는 안 드릴 건데 펌다펀이나 특정 프로토콜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를 또 저희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는 해커톤 출품할 때는 사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할머니도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구현 영상을 보여드리긴 할 건데요. 이제 챗봇 느낌의 에이전트도 만들었는데 그런 식으로 그냥 대화를 하면서 이 맞춤 전략 추천하고 또 쉽게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디젠 유형도 있고 웨일 유형도 있고 그 사람들이 크립토에 있는 전체 정보에 다 접근하지 못해요. 뭐 디젠도 다양한 유형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디젠이라고 뭐 AI 섹터에 특화된 디젠이 있을 거고 아니면 뭐 노드 같은 섹터에 특화된 디젠이 있을 거예요. 그런 디젠들이 AI 전체를 다 포인트를 팔로우할 수 없고 또 노드도 전체 다 팔로우할 수 없거든요. 뭐 최근 들어서 AI 섹터에서도 되게 다양한 포인트를 나오고 있고 노드 섹터에서도 다양한 포인트를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걸 이 에이전트가 이제 선별해서 추천을 계속하고 그 전략을 실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노드 같은 경우도 뭐 쿠즈코 같이 탈중앙 GPU다. 그래서 이거 뭐 온첸에서 돌릴 수 있다. 뭐 그런 노드가 있고 아니면 물리적인 노드가 있고 그런 엄청 다양한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춤해서 그러니까 페르소나에 맞춤해서 추천하는 것 자체가 이제 네, 저희 밸류 애드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아까 타겟 유저 같은 경우도 이 페르소나에 맞는 그 전략을 추천할 수 있는 그래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좀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그 뒷부분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도 있습니다. 네. 뭐 답변이 됐나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네네. 뭐 추가적으로 더 질문이나 답변이 필요하시면 네, 또 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 질문 있는데 냐면, 그러니까 이 리스크 그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런 퍼스널 프로파일링을 지금 기존 웰스 매니지먼트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점은 이거를 이제 페르소나라는 컨셉으로 나눠서 어떻게 보면 약간 MBTI처럼 그런 좀 재미있는 요소들 혹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약간 그런 프로파일링을 해준다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기존에는 그냥 아까 명언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리스크 톨러런스나 아니면 그 투자할 수 있는 기간 뭐 타임 호라이즌이라고 하죠. 약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되게 좀 하드한 팩트로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되게 좀 이모셔널한 그런 어떤 카테고리로 나눈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결국에는 자산운용의 그 목적이라는 게 그 리스크 대비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APY 8% 이상이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옵티마이제이션 돌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룰 베이스가 왜 8%여야 되냐? 아니 실시간으로 해주면 안 되냐? 혹은 뭐 약간 실시간으로 뭐 자산 그 API가 맥시마이 될 수 있는 컨비네이션을 추천해서 자동으로 엑세큐션 되면 안 되냐? 약간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네, 맞아요. 저희도 그래서 자동화 룰의 기준을 세팅하는 걸 되게 좀 다음 해커톤 때 그 부분을 세팅해서 나가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소님 말씀하신 게 그 뒤에 제가 이제 리스크 프로파일링 그 발표를 할 건데 그 부분에서 많이 유효할 것 같아요. 컴파운드나 아베 같은 데서 이제 리스크를 측정을 하고 조금 더 말씀해 주신 대로 기준 자체를 더 유효하게 세우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보여주는 서비스는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 포괄적인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거 하나하나 세팅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리스크 네. 프로파일에서 한 번 더 같이 얘기를 해보면 또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서 뭐 영성님이나 지선님이나 뭐 명은님이나 전통 금융에 계신 분들이 훨씬 좀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도 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되게 아직 재밌는 토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요즘에 웰스 매니지먼트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를 불문하고의 트렌드가 약간 1인 1 포트폴리오 만드는 거에 좀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 매스더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는 방금 그 한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뭐 10개면 10개, 아니면 20개면 20개, 아니면 몇천 개면 몇천 개가 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포트폴리오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고객들의 프로파일을 끼워 맞춰서 서브스크라이빙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 점점점 고객들의 니즈가 커지기도 하고 데이터 프로세싱 속도도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1인 1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면 어떨까? 약간 이런 좀 기조로 많이 나아가고 있어서 어, 약간 한빈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그 위닝 11 그 육각형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개별로 다 다른 그 모양에 따라서 뭐 각 개별의 사람에 따른 옵티마이즈된 포트폴리오 만들어주면은 좋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충분히 다 반영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뭐, 말씀해주신 리스크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 뭐, 간단히 활용하면, 이 아이디어를 간단히 활용하면, 뭐, 에어드랍 같은 거 할 때, 뭐, 게임 프로젝트가 에어드랍 할 때, 이 유저 페르소나를 조금 더 게임에 최적화시켜서 에어드랍 한다거나, 이렇게 간단하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리스크 프로파일링 부분이 있는데, 뭐, 아베나 컴파운드 그 프로토콜 자체가 B2B 사스 형태로 뭐 활용할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어서 뭐 아이디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뭐, 네, 계속 이어서 가면요. 네,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AI 에이전트 그 채팅 인터페이스인데요. 이제 맞춤 투자 전략이나 자동화 규칙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한 인터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용자 경험, UX를 더 쉽고 직관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좀 한 기능이고, 화면에서는 AI 에이전트가 그 사용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물론 이건 그냥 디자인 부분이고, 이따 보여드릴 부분과는 약간 그 괴리감이 있긴 합니다. 네, 첫 번째 메시지를 봤을 때, 이제 AI가 사용자에게 어떤 페르소나로 분류되고 있는지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익스플로러로 분류되었다고 알려주는 거고, 이후 AI 에이전트가 페르소나에 맞는 이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또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는 현재 가장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유니사 V4이고 10.4% APR을 제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의 핵심은 사용자가 복잡한 디파이 환경을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뭐 디파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형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또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페르소나 유형에 기반해서 맞춤형 전략 추천을 하고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 투자 정보라는 거는 뭐 온체인뿐만 아니라 오프체인 정보도 뭐 일부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사용자가 AI가 제안한 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절할 수 있는 기능도 당연히 있고요. 하단의 입력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고 맞춤 전략을 추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따가 비디오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AI 에이전트를 통해 크립토 지식이 부족한 사용자, 또 이제 뭐 자기 페르소나에 맞는 투자 전략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잘 알고 있어도 크립토 프로젝트가 워낙에 쏟아져서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니즈에 맞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데모 비디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엘리자 프레임워크로 저희는 만들었고, 네, 점핑 한데, 음, 뭐 채팅을 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넣었을 때, 음, AI를 챗봇이구나. 네, 이런 식으로 챗봇으로 계속 대화를 해가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뭐 영상에서는 일이나 관련된 걸 물어봤고 이제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걸 또 볼 수 있죠.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그 오토메이션 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보면 뭐 에디시나 스탑 있고 네, 전체적인 내용 확인하고 새로운 룰 또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거 했고요. 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영성님이랑 좀 얘기했던 그 리스크 프로파일링 부분인데 어,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디파이 페르소나별로 이제 상대 유형 분류하고 맞춤 투자 전략 실행하고 뭐 그런 서비스였잖아요.
네, 이거는 이 아이디어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베나 컨파운드 위주의 리스크를 좀 프로파일링하는 부분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대시보드를 통해서 시각화하는 솔루션인데 아베나 컴파운드 사용하는 원래에서 온체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떤 리스크를 정량화하고 그걸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선배님, 그, 괜찮으시면 아베랑 컴파운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베나 컴파운드는 그냥 랜딩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그 이상의 설명이 필요할까요?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도 약간 낯서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나도 뭐. 네. 그냥 온체인에서 그러니까 은행의 기능을 구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돈을 맡기는 사람이랑 은행에 보면 돈을 맡기는 그 주체랑 빌려주는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 각각이 뭐 렌더랑 바로 이런 식으로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이더리움을 예를 들어서 이 아베라는 데 가서 넣어 놓으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AP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더리움을 통해서 이 아베라는 은행에 돈을 넣어 놓을 수도 있고, 그걸 빌릴 수도 있는, 그 모든 게 온체인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온체인 은행? 이렇게 비유를 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덱스랑은 다르게 트레이딩은 안 되는 거죠. 아베 같은 경우 들어가 보니까 론만 되는 것 같던데. 랜딩. 네, 담보대출이에요, 담보대출. 담보대출. 네. 네, 담보대출인데 트레이딩이 되는 데도 있고, 담보대출만 되는 데도 있어요. 바이낸스는 론도 되고 트레이딩도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디파이로 구현된 게 아니죠. 그게 다른 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설명을 이어나가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 정량하고 대시보드를 보여주는 게 핵심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디파이 대출 플랫폼에서 지금 LTV 지표 말고는 딱히 리스크를 파악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 플랫폼 안에서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네, 핵심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프로파일 기준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고 사실 뭐 저희라기보다는 영성님이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LTV 비율과 변동성 부분, 그리고 청산 경험 여부가 있냐, 그리고 그 빈도는 어떻게 되냐라는 게 있고, 담보자산을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을 했냐, 그리고 활동 패턴은 어떻게 되고, 또 얼마나, 이 차입을 얼마나 빈도 있게 하냐, 그 빈도가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 역시 네 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유형은 저유형, 보수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안정적으로 LTV를 유지를 하면서 다양한 담보자산을 보유하는 특성이 있는 사용자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중간이온 최적화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효율적으로 자본 활용을 추구하지만 또 그 안에서 안정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려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고위험, 투기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LTV 자체가 높은데, 좀 플레이를 하는 거죠. 위험 자산을 선호하고 또 뭐 이런 분들이 고위험, 투기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은 청산 위험군인데, 과거의 청산 그 이력이 있고 또 변동성도 높은 자산을 보유하면서 청산 빈도까지 높으면 이제 청산 위험군으로 분류가 되겠죠.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 수집 자체는 뭐 더그래프나 듄 애널리틱스 같은 데서 수집을 했고 주요 수집 데이터 같은 경우는 뭐 자산을 예치하고 차입한 내역 그리고 시간대별로 LTV가 변동되는데요. 그리고 청산 이벤트가 얼마나 발생했냐 그런 기록들 그리고 포트폴리오 구성은 어떻게 변화했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또 활동 빈도나 패턴 지표 같은 것도 또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트랑 리스크 프로파일을 통해서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예시를 드리면 실시간으로 리스크 이제 대시보드를 보여주는 지금 이 화면처럼 뭐 그런 서비스가 있을 거고 이제 위험 지갑한테 뭐 텔레그램이나 트위터로 알림을 주는 서비스가 하나 또 있을 거고요. 사용자 세그먼트별로 아까 제가 네 가지 세그먼트를 나눈 거잖아요. 리스크를 분석해서 또 개인별로 그 리스크 프로파일링을 주는 거 그게 하나의 부분이 될 수 있을 거고 또 신규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이 신규 사용자한테 이전 사용자의 그 리스크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있다고 또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리스크 프로파일 자체도 되게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뭐 리스크를 관리하고 청산하는 그런 방지에 사용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뭐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VC나 투자자가 그 포트폴리오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하는 데도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랜딩 다오 같은 데서 이제 신용평가를 하거나 대출 조건을 최적화하는데 또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신용평가 부분을 좀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디어를 좀 바탕으로 온체인에서 신용을 구축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또 뛰어난 분들 많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원래 페르소나 정의하고 이 디파이 적용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이디어 자체가 활용 가능성이 되게 좀 다양할 것 같고, 또 여러 사람들이 아이디어 냈을 때 더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이디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